국산의 비만 신약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 내부에서 전쟁 중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구원투수입니다. 오늘 얘기할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근데 그냥 실적 좋고 신약이 기대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미약품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역대 최대 실적이 터졌고 또 한쪽에서는 내부 경영권 싸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비만 신약이라 초대형 카드가 올해 하반기 허가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존재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까지 전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이 종목 어떻게 봐야 할지 본인이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만 보시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면서 공부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영상 하단 쪽에 더보기란을 보시면 정의원 상담 링크와 무료 커뮤니티 링크가 있으니 무료 커뮤니티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정의원 서비스는 또 가격 혜택도 있으니 매매에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영상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약품 2025년 연간 실적입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은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이에요. 실적이 정말 좋습니다. 한미약품이. 한번 같이 보시면은 쭉 내려보면은 그죠? 뭐 매출액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계속 2020년도 이후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예요. 물론 24년도에 잠깐 좀 실적이 좀 꺾이긴 했지만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올해 역대 최대 또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약품 이유가 뭐냐, 상승한 이유가 지난 겨울에 독감이 좀 크게 유행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미 플루 매출이 확 올라갔고 여기에 이제 CDMO 사업 물량도 늘렸습니다. CDMO를 좀 쉽게 얘기드리면 다른 제약회사 약을 대신 만들어주는 위탁 생산 사업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굉장히 유명하죠. 이 분야의 대표 주자죠. 그다음에 한미약품도 이 사업을 좀 키워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실적만 보면 지금 이 회사는 정말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다가 아니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자, 한미약품의 수익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 첫 번째, 국내 처방약 사업입니다. 이제 전체 매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8년 연속 국내 이제 원외 처방 매출 1위입니다. 원외 처방이라는 게 병원에서 의사가 써주는 처방전으로 국내 그 약국에서 구매하는 약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장에서 8년째 1등이에요. 주력 제품은 이제 로수젯, 이제 고지혈증, 아모잘탄, 이제 고혈압, 에소메졸, 위식도 역류성 질환, 그 다음에 다파론, 당뇨입니다. 굉장히 좀 흔한 질병이죠. 특히 이제 다파론이 25년도에 전년 대비 매출이 58.7%를 증가하면서 연매출 1,000억 원 이상인 블록버스터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당뇨약. 그래서 한미약품이 이 분야에서 강한 이유가 복합 신약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러 성분을 하나의 알약으로 합치는 건데 이제 두 알약을 먹던 걸 한 알로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환자는 굉장히 좀 편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새 특허를 등록할 수 있어서 복제약 경쟁을 좀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중국 법인 북경 한미입니다. 2025년에 처음으로 매출 4천억 원을 돌파를 했어요. 전체 매출의 약 26%를 담당하는 그런 안정적인 좀 수익입니다. 세 번째가 기술 수출 수익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미약품이 개발한 기술을 글로벌 빅파마에 팔거나 빌려주고 받는 수수료입니다. 25년에는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약 460억 원 규모의 기술이 이제 전 세계 전 계약을 체결을 했고 MSD와의 협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좀 맞물리면서 안정적인 실적과 현금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미약품을 왜 다르게 보기 시작했는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바로 HOP 프로젝트입니다.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 6개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국내에서 이 수준의 비만 파이프라인을 갖춘 기업은 한미약품이 유일합니다. 요즘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그다음에 일라이릴리 젯바운드 많이 들어보셨죠? 이 GLP-1이라는 호르몬을 모방한 비만 치료제인데 이 약들이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팔리면서 두 회사 시가총액이 천문학적으로 성장을 했죠. 이제 GLP-1은 우리 몸에서 식욕을 억제하고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입니다. 이걸 주사로 맞으면 배고픔을 훨씬 덜 느끼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의 이제 에페글레 나타이드가 바로 이 GLP-1 계열 국산 최초 비만 신약입니다. 최초입니다. 그래서 삼상 중간 결과를 보면은 40주 투약 기준 평균 체중 감량률이 마이너스 9.75%, 일부 환자는 최대 30%까지 감량을 했습니다. 경쟁약 대비 구토, 오심 같은 부작용이 두 자릿수 이상 적었고 한국인 여성 비만 환자군에게서는 12.20%라는 가장 좋은 결과도 나왔습니다.
한국인 체형에 맞게 좀 설계된 덕분이죠. 현재 식약처에서 허가 신청을 완료를 했고요. 신속 심사까지 지정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6년 하반기에 국내 출시가 목표입니다. 올해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한미약품의 이슈는 탄탄하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HM17321이라는 파이프라인이 하나 더 있는데 체중을 빼면서 동시에 근육량을 늘려주는 세계 최초 기존의 비만 치료제입니다. 기존의 GLP-1 약물들이 이 살과 함께 근육도 같이 빠진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치명적인. 근데 이거를 정면으로 해결하는 개념입니다. 현재 일상 임상 단계이고 올해 중순에서 하반기 사이에 초기 데이터가 나올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기술 이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파이프라인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목표 주가가 증권사마다 다른데 지금 현재 한미약품의 주가가 이제 60만 원대, 59만 지금 오늘은 9천 원인데 60만 원대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증권이 가장 높아요. 72만 원으로 가장 높게 보고 있고 이제 주요 증권사들이 일제히 목표 주가를 좀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좋은 얘기만 하면 그거는 이제 투자 분석이 아니라 뭐 한미약품 홍보 대사겠죠. 그래서 리스크도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한미약품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건 경영권 분쟁입니다. 최대 주주인 이제 신동국 회장이 올해 초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2,137억 원어치 추가 매입을 해서 보유 지분이 29.83%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박재현 대표이사와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좀 터졌고 공장 임직원들이 집회를 열어 대주주 사과를 요구하는 사태까지 좀 벌어졌었죠. 그래서 한미사이언스 내부에서도 사자 연합이 이제 분열하면서 600억 원 규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3월에 첫 변론 기일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경영권 분쟁은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을 좀 크게 키웁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고 신약도 기대가 되는데 이 이슈 하나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근데 변동성이 좀 주가 변동성이 나타나면 그 변동성을 노려서 저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있어요. 지금 PR이 약 30배 수준인데 같은 업종 평균 대비 15에서 20배입니다. 근데 사실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신약 미래에 대한 가치를 상당히 주가에 반영을 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임상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허가가 좀 늦어지면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약가 인하 리스트입니다. 정부가 26년 하반기부터 제네릭 약가 인하를 본격화할 예정이라서 내수 처방약 매출에 일부 영향을 좀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 개인적으로 한미약품을 좀 흥미롭게 보는 이유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신약이 실패해도 회사가 망하지 않는 구조예요. 순수 바이오 벤처는 임상 하나 실패하면 주가가 반토막 나고 상패도 하고 그죠? 회사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데 한미약품은 국내 처방약 사업에서 탄탄한 현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신약 하나가 삐끗해도 회사 자체는 버틴다. 이게 바이오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안전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접근 방식으로는 저는 단기 매매보다 지금 에페글라나이트 식약처 허가 발표와 HM17321 초기 임상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좀 중기적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두 가지 이벤트가 집중이 돼 있다. 다만 경영권 이슈는 올해 상반기 내에 이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무거운 포지션보다는 분할 접근이 낫고 변동성을 이용해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제 개인적으로 이 한미약품의 분할 매수하는 그 시점, 타점은 이 21선을 이탈을 해야만 그 타점이 지금은 나올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에서 한번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구간, 지지력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분할 매수를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그 다음 구간으로는 이 구간이 굉장히 좀 좋아 보인다. 만약에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라 그러면은 이 추세 자체가 지금 현재 주봉상으로 봐도 무너진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너진 추세로 가려면은 이 구간들을 좀 이탈을 해야 돼요. 이 구간들을. 이 구간들을 강하게 이탈하는 거 아닌 이상은 악재가 나올 것도 없고 사실 지금 현재 하반기, 상반기 계속해서 이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좀 잘 체크를 하시고 추가 상승을 좀 더 노려보셔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미약품에 대한 이제 부분이나 우리가 이제 더 실질적으로 장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제 영상들 아래쪽 하단 구간 보시면 우리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더보기란 들어오시면 제 무료 커뮤니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DR텍이라는 종목을 드렸는데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하나비전도 급등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 무료 커뮤니티는 부담 없이 여러분들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와 함께 리딩을 좀 제대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또 여기다 상담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미약품을 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마지막으로 첫 번째 정리를 해보면
실적은 탄탄합니다. 그래서 25년 창사 최대 실적, 영업이익률이 16.7%로 업종에서는 압도적 1위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 비만 신약이 올해 하반기 허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페글라나이트 국내 출시와 HM17321 초기 데이터가 올해 가장 중요한 주가 촉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경영권 분쟁이 최대 리스크다. 신동호 회장과 경영진 간의 갈등, 내부 소송이 3월부터 본격화됩니다. 이 부분이 해소되느냐, 장기화되느냐에 따라 주가의 변동성과 방향이 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은 언제나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